안녕하세요. 김두기입니다. 3.4 동적 실험과 모두 변수 추정입니다. 여기서 모두 변수란 것은 고유 주기와 고유 진동 모두를 얘기합니다. 3.4의 1절 동적 실험입니다. 동적 실험을 수행하는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구조 시스템의 동적 특성을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검증된 해석 모델, 서로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요. 얻기 위함이고, 그 다음 구조물의 내구성을 검증하고요. 그 다음에 구조물의 건전성을 진단하고 유지 보수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아, 이렇게 하는 것들을 가지고 구조물의 건전성 모니터링,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SHM이라고 부릅니다. 다음과 같은 단순보가 있을 경우에 균열이 발생하지 않은, 손상이 되지 않은 것의 고유 진동수는 2Hz, 고유 주기로 따지면 0.5초인데요. 만약에 균열이 발생하게 되면요, 손상을 입은 후에는 고유 진동수가 2Hz에서 1.8로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구조물의 동적 특성이 변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회 4.1절의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코드로 짰는데요. 손상된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와 모두 형상을 구하여라입니다. 다음과 같은 높이가 10m인 10층 구조물이 있습니다. 오타입니다. 30m이네요. 30m. 구조적인 손상으로 인해 3층과 5층에서 휨 강성이 30%씩 감소했습니다. 휨 강성이란 것은 EI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조물의 고유주기와 진동 모드의 변화를 검토하여라입니다. 파이썬 코드로 짰고요. 다음과 같이 모델링을 했습니다. 사용된 10개의 보요소의 물성값은 탄성계수 200GPa, 단면 2차 모멘트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질량 밀도는 7800, 단면적은 0.01, 각 층 요소의 길이는 3m라고 했습니다. 3m, 3m, 3m. 그래서 한 층의 높이는 3m, 전체 높이는 30m, 그리고 10층이고요. 그래서 손상된 것은 5층과 3층에서 30%, 즉 70%의 휨 강성을 사용을 했습니다. 고유 주기는 얼추 한 층당 0.1초다 보니까요. 10층이 되게 되면요. 한 대충 1초 정도가 됩니다. 1 곱하기 10 해가지고 1초 정도가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유한요소법을 사용했고요. 유한요소법은 앞에 절 3.3절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요소 강성 행렬과 요소 질량 행렬, 질량 행렬은 일관 질량 행렬을 사용했습니다. 럼프트가 아니라 집중 질량이 아니라 일관 컨시스턴트를 사용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요소 강성 행렬과 요소 질량 행렬을 구했고요. 그 다음에 손상 구조물의 요소 강성, 즉 3층과 5층에서의 30% 강성의 감소를 했으니까요. 0.7, 70%의 강성만 사용을 해줬습니다. 고유 주기와 모드 형상은 고유치 해석을 통해서 구했고요. 파이썬 코드를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드 형상은 최대값을 1로 정교화했습니다. 모드 형상이란 것은 상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최대값, normalize, 정교화를 어떤 방법으로 시키느냐에 따라서 형상이 조금씩 상대적인 형상이 바뀔 수가 있는데요.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손상된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와 모드 형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드 형상이고요. 데미지를 입지 않았을 때는 1초, 입었을 때는 1.05초, 주기가 늘어났죠. 고유 진동수는 줄어드는데 고유 주기는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 모드 형상에서의 변화는 우리가 감지할 수가 없어요. 거의 같으니까요. 두 번째 모드 같은 경우에 손상을 입지 않았을 경우는 0.16초, 손상을 입었을 경우는 0.17초의 고유 주기 변화입니다. 굉장히 뭐 소수점 두째짜리니까 적은 그거죠. 근데 변화량은 소수점 워낙 숫자가 작은 거기 때문에 한 4, 5%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쪽 요거를 1로 쳤기 때문에 최대값을 1로 쳤기 때문에
가운데에서의 고유 진동 모드 형상의 변화량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3차 모드는 0.06초, 0.06초 손상 전후. 우리가 소수 두째 짜리까지 썼기 때문에 소수 셋째 짜리 이상은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인 변화는 한 4% 정도 됩니다. 실질적인 실무에서 저런 정도의 소수점 짜리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소수 셋째 짜리 이하는 커팅을 했는데요. 그리고 고유 진동 모드도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고유 주기를 보면요. 고유 주기의 변화를 보면 손상 전과 손상 후를 보면은 얼추 한 5%, 두 번째 모드는 한 4%, 세 번째 모드는 3%, 네 번째 모드는 6%, 다섯 번째 모드는 2.5%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모드의 개수가 저차 모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측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 변화율이란 것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1차, 2차, 3차, 4차, 5차 변화율이 크긴 하지만은 소수점 밑에 유효자리 숫자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들을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치적으로 구하는 건 가능하지만 따라서 대부분 저차 모드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저차 모드가 실질적인 거동에 지배하는 경우가 큽니다. 근데 저차 모드인 경우에 요거는 두 번째 모드를 제외하고는 첫 번째 모드, 세 번째 모드의 고유 진동 모드에서의 변화량은 거의 없었고요. 그 다음에 저차 모드에 있어가지고 고유 주기의 변화량은 1차 모드와 가장 컸습니다. 대략 5%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검토 의견을 보면요. 3층과 5층의 강성이 30%나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요. 모드 형상의 변화를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횡방향 3개 모드, 변이 모드 중에서 2차 모드가 상대적으로 손상이 발생했던 위치에서의 모드의 변화량이 상대적으로 컸고요. 고유 주기의 변화는 3개의 저차 모드에서 1차 모드에서의 변화량이 가장 컸습니다. 따라서 실제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와 모드 형상에는 계측 자료의 변동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것을 그대로 쓰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것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고유 진동수의 변화 범위를 알게 되고 트렌드 같은 경우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한지 1차 모드의 1차 고유 주기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2차 고유 모드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